제2화 신부 구출 작전 세 번째. 엘피스는 저벅저벅 걸어가 오르엔 앞에 섰다. 그리고는 복부를 감싼 채로 앉아있는 그에게 검을 겨누며 말하였다. 검을 뽑는 순간 그곳은 전쟁터다. 죽고 죽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전쟁터에서 누가 검만 가지고 싸우겠느냐. 그랬다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온 몸이 무기이며 방패이다. 전쟁터에선 제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고상하게 틀에 박힌 교과서처럼 싸우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검술은 기초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생과 사가 갈리는 곳에서 고상함을 찾고 있는 놈 따윈 그 자리에서 벌써 시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승리하고자 한다면 내 모든 걸 내던지고 죽을 각오로 덤벼들어라. 라고 어떤 녀석이 그랬다. 용병왕 제니어스의 말인가? 어떻게 알았어? 아직 누군지 말해준 적도 없는데 오르에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자가 용병왕 제니어스라는 것을 눈치챘다. 신기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엘피스를 올려다보며 오르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들을 털어내었다. 검이 겨누어져 있는데도 아주 여유로운 태도였다. 소문으로 들었다. 현존하는 검사들 중 최강인 당신이 유일하게 패배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으려면 상대방에게 패배한 직후여야 하니 그 말을 한 주인공은 당연히 용병왕일 수밖에. 역시 머리 좋네. 하지만 하나 틀린 게 있어. 내 패배는 유일이 아니야. 즉 제니어스 녀석에게 진 건 두 번째 패배였다는 거야. 첫 번째 패배는 우리 왕께 당한 거였고. 그렇군. 더러운 수만 쓰는 유약한 왕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군. 휙. 바닥에 떨어진 검을 주워든 오르에는 다시 엘피스에게 사정없이 검을 날렸다. 바람을 가르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공격에 당황할 법도 하건만 엘피스는 옆으로 몸을 돌려 간단히 그의 공격을 피해냈다. 군더더기 없는 좋은 공격이었어. 그리고 대체 우리 왕이 왜 더럽다는 거야? 빗나간 공격에 아쉬운 기분을 달래며 고개를 든 오르에는 눈썹을 팍 찌푸렸다. 7년이나 하는 세월 동안 편지 한 통 없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냐.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게다가 포르네 놀이바부와의 약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면서 이런 때에 레이니를 데려가겠다고? 왕 앞에 끌고 가서 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대면 통보라도 받게 할 셈이냐? 에르아나의 나이는 현재 30세다. 왕으로서 아내도 자식도 없는 그는 오래전부터 신하들의 불안감을 본의 아니게 증폭시켜왔다. 원래대로라면 진즉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후사를 이었어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자꾸만 일이 꼬여 미뤄지고 미뤄졌다. 샤르비트 왕실은 오래전부터 손이 귀하였다. 예외였던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러하였다. 포르네 놀이바부와의 약혼 이야기는 무력에 눈이 찬 귀족들이 한 거고 왕은 들을 가치도 없다며 단번에 혼담 자체를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시켜버리셨다. 그리고 거참 이상하네. 우리 왕은 3번이나 편지를 보내셨는데 말이야. 뭐? 오르에는 에르아나가 3번이나 편지를 보냈었다는 말에 그답지 않게 깜짝 놀라하였다. 그 반응을 목격한 엘피스는 틈을 놓치지 않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들었다. 아가씨가 편지를 받았다면 답장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아니면 라세아크 공작가는 노예에게 편지를 보낼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가문인 건가? 내 생각엔 아가씨가 편지를 받지 못했다든가 라세아크 공작가가 답장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든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승기가 올려졌다. 오르에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서서 용암같이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아냈다. 엘피스의 말이 끝마쳐질 무렵 오르에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머릿속에 생생히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끝엔
이 모든 일을 실행한 에르아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치밀하군. 7년 전부터 준비했던 건가? 협조 공문서에 적혀 있던 어머니 피이나의 사인, 방금 전 엘피스가 말한 3번이나 편지를 보내왔다는 에르아나,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산적 토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이 저택을 떠난 라세아크 공작가의 기사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데 모여 완성이 되니 큰 그림이 만들어졌다. 레인이 구출 작전이라는 에르아나의 큰 그림이 말이다. 완전히 당했군. 레이니가 노예가 되어 샤르비트 왕국에서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에르아나는 자신의 아버지인 선왕과 함께 레이니를 위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여 그는 성 위에서 그녀가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도 꾹 참을 수가 있었다. 7년만 있으면 레이니를 다시 자신의 신부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에르아나는 인내하며 그날만을 기다려왔다. 7년 동안 보낸 자신의 수많은 편지가 레이니의 손에 확실히 전해질 수 있는 그 날을 말이다. 왕이 보낸 편지들을 가로챈 게 당신이었다며? 이번 일에 협조해준 피이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피스는 당장이라도 오르엔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다. 그 편지들만 전해줬어도, 아니, 첫 편지만 전해줬어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르아나와 레이니는 덜 힘들었을 거고 덜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오르엔이 편지를 가로채는 바람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쓰디쓴 고통을 맛봐야만 했다. 특히 7년간 끝없는 절망감을 느꼈어야 할 레이니를 생각하자니 저절로 이가 갈렸다. 에르아나야, 레이니를 구출할 나를 알고 있었으니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모든 걸 잃고 고향에서 내쫓긴 레이니에게 희망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암흑천지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오르에는 유혹을 하며 다가왔을 테고 그로 인해 여러모로 겪었어야 할 레이니의 마음고생이 눈에 훤히 보였다. 편지들이라. 난 첫 번째 편지만 가로챘다. 나머지는 어머니 지신 것 같군. 레이니가 라세아크 공작가에 머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특급 우편으로 이웃 나라인 샤르비트 왕국에서 편지가 왔다. 샤르비트 왕의 문양이 찍혀져 있는 인봉된 편지인지라 그것을 받아든 집사는 곧장 주인인 오르엔에게로 달려갔다. 원래는 레이니에게 가져다 줘야 되지만 얼마 전 오르엔이 샤르비트 왕국에서 뭔가가 오면 곧장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모든 우편물은 네가 직접 수령해라. 레이니에게 오는 우편물들은 전부 태워버리고 그녀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히 움직여라. 편지 안의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오르에는 불태우라며 편지를 집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레이니의 마음을 돌리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다. 그때 오르엔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이나였다. 그녀는 장차 황제가 될 아들인 오르엔을 자기 인형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아들을 감시하고 일일이 정보를 수집해내는 지독한 여자였다. 그날 그녀는 미리 심어놓은 한여를 통해 오르엔이 집사에게 내린 명령을 전해 듣게 되었다. 해서 즉시 집사를 불러들여 편지를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는 앞으로 편지를 태우지 말고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오르엔과 피이나 사이에서 망설이던 집사는 돈을 후하게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결국 피이나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하였다. 모자가 하는 짓이 똑같네. 대체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엘피스가 물었다. 이에 오르에는 그를 쳐다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과거의 미련을 끊어주고자 샤르비트 왕과 단절시키려고 했다. 진짜 이기적이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야?
사랑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줄 아나 본데 그건 그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사랑일 뿐이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최후에 누가 레이니의 옆에서 웃고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적어도 너는 아니야. 아가씨가 직접 다 들었으니까. 맘 같아선 밤새라도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레이니가 로브를 입은 두 남자와 함께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 보여 엘피스는 관두었다. 이제부터는 레이니가 직접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온 레이니는 말없이 오르엔을 바라보았다. 이곳으로 오며 둘의 대화를 들었기에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현재 느껴지는 감정은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꿈인가 라는 다소 믿기지 않는 상태의 복잡한 감정이었다.